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여기 후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부셔져요. 안녕하세요, 운동을 물리치 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을 물리쳐다 자만입니다. 자, 저희가 허리 디스크 영상 올린 이후에 허리 전방전이증에 대해서도 좀 올려달라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허리 전방전이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허리 전방전이증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척추가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 부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허리를 한번 봐볼게요. 이 허리가 정상 커브라면 원래 우리 몸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전만으로 또 이렇게 망곡이 돼 있죠. 허리 아래쪽을 보면 아랫방향을 향해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 뼈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앞쪽으로만 밀려나가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척추 뒤쪽에 보면 원래 이렇게 신경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팔이나 이제 다리나 이런 신경을 다 지배를 하는 건데, 이 뼈들이 앞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이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의 이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오래 걷기 힘들어요. 오래 걸으면은 내가 다리가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고 허리 아픈 게 더욱더 심해져요. 오래 서 있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한 30분 이상 서 있으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오래 걸을 때 아프고 오래 서 있을 때 아프잖아요. 척추 협착증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올렸던 협착증이 매우 비슷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사실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영상학적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쉬운데, 왜냐면 척추 전방전이증은 엑스레이 찍었을 때 허리뼈가 앞으로 삐져난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튜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 전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전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옆에 서 있으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런데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가 일자신 분들이 더 많아요. 허리뼈가 일자 허리가 일자로, 있으니까 일자로. 전만이 없고 아예. 그 뒷모습을 보면 좀 빤빤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퇴행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척추 전방전이증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생기는 거죠?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뒤로 신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백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막 뒤로 제치는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여기 후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부셔져요. 그거를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거든요. 척추 분리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이제 잡아주는 여기 후관절이 없으면서 앞으로 삐져나가요. 그게 척추 전방전이증이에요. 척추 분리증에서 더 나아가면 전방전이증으로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척추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그냥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협착증이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의 전만, 허리가 앞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전방전이증이 돼서 허리뼈가 앞으로 간다. 그래서 허리를 후만으로, 즉 허리가 다시 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이나 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반대로 허리를 전만으로 만들 수 있는, 허리가 앞으로 빠지는 것을 유도하는 기립근이나 아니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도움이 매우 될 수 있죠.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배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야지 하면서 플랭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이드 플랭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면 플랭크는 이게 오래 버티면은 오히려 중력 때문에 허리뼈가 오히려 전만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면 플랭크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운동이에요. 차라리 사이드 플랭크를 하고 완전 멀쩡하다 싶으면 전면 플랭크 해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 허리 근육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고 뒤에서 앞으로 눌러주는 경우는 무조건 삼가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누르게 되면 허리가 점점 더 앞으로 나가게 더 자극을 더 심하게,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금지. 허리 뒤로 젖히는 운동, 요가 할 때 우리가 막 코브라 스트레치 이런 거 하잖아요. 허리 뒤로 꺾는 그런 동작들, 그런 거 엎드린 자세에서 뭔가 하는 거, 엎드린 자세 핸드폰 보거나 그런 것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운동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만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빨리 낫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더 원해요. 그래서 저희 운동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외과적인 방법, 수술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걸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서서 기어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변, 소변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200m 이상 걸을 때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면서 동시에 마비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 정도 서 있을 때 다리가 저리다면 이것도 병원에 방문하셔야 될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만약에 근데 6개월 이상을 하더라도 호전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다시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리 전방전이증은 사실 디스크만큼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만약 나한테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정보도 많지 않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질환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올릴 그런 허리 전방전이증에 대한 운동들만 참고하셔서 운동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